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나라에서 이건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고 이미 내어놓은 혜택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를 그대로 내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더 마음이 쓰이는 건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마다 수십만 원을 넘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 귀에 대고 어르신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먼저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흩어진 제도들을 한자리로 끌어와서 어르신이 직접 손에 쥘 수 있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2026년이 시작되면서 어떤 혜택은 범위가 넓어졌고 어떤 혜택은 조건이 달라졌고 또 어떤 혜택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도록 더 분명하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차분히 그러나 놓치면 아쉬운 것들은 또렷하게 말씀드리는 진행자 김선우입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가까운 이웃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게 어딨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만 전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은 알고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혜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이건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면 같은 임플란트라도 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중간에 곤란해지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씹는 기능을 회복시키고 식사 불편을 줄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 급여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 자리에 인공 치아 뿌리를 심고 그 위에 치아 모양을 올려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말로 들으면 간단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망설이시는 분이 많았죠. 그래서 나라가 비용 부담을 나눠 갖는 구조로 만들어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완전히 치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있는 분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 제가 치아가 거의 없는데도 가능한가요?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적용 개수는 한 사람당 평생 2개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받으면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생 기준으로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단 치료를 시작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된 경우라면 그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치료 도중 사정이 생기면 병원의 급여 인정 개수에 포함되나요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적용 부위는 위턱 아래턱을 따로 가리지 않고 필요한 위치라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재료입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보험되는 건 모양이 별로다, 색이 티가 난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료 선택 폭이 넓어졌고 상담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범위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병원과 시기,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때는 보험 적용되는 재료가 무엇인지, 제 경우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추가 비용이 생기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문장 그대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보가 정확해야 돈이 새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 구조는 보통 본인 부담이 일부,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담으로 나뉩니다. 흔히 알려진 기준으로는 본인이 총 비용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차상위 계층, 특정 질환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부담률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그냥 환자이기 전에 지원 대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겠지 생각하면 설명은 들었는데 정작 혜택은 빠져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하나, 이미 틀니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틀니 했으니까 임플란트는 끝난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제도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 조건이 맞으면 임플란트 2개 혜택을 별도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틀니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로 치료를 시작하면 중간에 치과를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한 기관에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 구조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치과를 고를 때는 집에서 가까운지, 상담이 충분한지, 치료 계획이 이해되는지, 비용 설명이 투명한지, 추후 관리가 가능한지까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겨서 속상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혜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국민건강보험료 할인 제도입니다. 이건 정말로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으로 알아서 깎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할인 제도는 대체로 재산과 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할인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 할인 폭이 달라지고 특히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조건이 맞을 때 더 큰 폭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한 달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 줄면 1년이면 수십만 원이고 몇 해가 지나면 수백만 원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 이건 아껴볼까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권리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방송의 큰 문을 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 두 번째 건강보험료 할인.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많은 분들의 지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무료 검진, 수술비 지원, 생활비 성격의 감면 혜택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실용적일 수 있으니 채널을 그대로 두고 함께 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혜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임플란트는 이미 했고 보험료는 그냥 내는 거지 뭐. 바로 그 지점에서 지출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은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적용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처럼 흔한 만성질환 관리에서 혜택이 크게 움직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고혈압과 당뇨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의원에 가면 처방받고 약 타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사나 상담은 따로, 생활습관은 각자 알아서, 그러다 어느 날 수치가 오르고 합병증이 걱정되고 다시 병원비가 늘어나는 구조였죠. 그래서 국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 처방 중심이 아니라 관리 중심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까운 의원에서 개인별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기 점검과 상담을 받고 생활습관까지 함께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감되는 변화는 진료비 부담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이 30%였던 항목이 20%로 낮아지는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같은 진료를 보러 가도 내가 내는 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흔히 포인트로 설명되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 자체를 포인트로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참여 신청만 해도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고 관리 계획을 세우면 또 적립되고 걷기 실천이나 자가 측정, 교육 참여, 정기평가 같은 항목을 꾸준히 하면 1년 동안 적립 가능한 포인트가 꽤 커집니다. 이 포인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진료비 결제나 지정된 사용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면서 지출까지 줄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다니는 동네 의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참여 의원이라면 등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공단 지사 방문이나 서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앱 못해요에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방법은 늘 여러 갈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혜택은 보건소 결핵 무료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핵을 옛날 병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결핵은 사라진 병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한 번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검진은 보통 문진을 통해 기저질환과 증상을 확인하고 흉부 X선 검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가래 검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할 때도 있고 추가 검사 결과는 연락처로 안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검진은 예산이나 운영 계획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시간 나면이 아니라 가능한 시기에 바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혜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 지원과 포인트 혜택, 네 번째는 결핵 무료 검진.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이 커지기 전에 관리하고 발견하는 쪽으로 나라가 돈을 쓰겠다는 방향입니다.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신청하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아야 받고 신청해야 받는다. 이 원칙에 오늘 방송 전체를 관통합니다. 2부의 끝에서는 5번째 혜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외출이 줄고 활동이 줄고 건강이 무너지고 결국 의료비가 더 커집니다. 나라가 그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수술비 지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조건과 절차를 아주 현실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삶의 반경이 줄어듭니다. 장 보러 가는 길이 멀어지고 병원 가는 길이 두렵고 계단 한 칸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수술하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도 선뜻 결정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5번째 혜택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 중 경제적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수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하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전국이 똑같다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금액은 통상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원 수준까지, 양쪽 수술이면 최대 240만원 수준까지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 부담금 항목 중심으로 구성되는 편입니다. 다만 병원비는 항목이 복잡해서 어디까지 지원되나요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지원 대상인지, 지원 범위가 어떤 항목인지,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병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를 따로 받아두시면 두 문서가 맞춰집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술을 먼저 받고 나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그 다음에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고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승인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 날짜 계획을 잡을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제 6번째 혜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교통비, 통신비, 에너지 요금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 성격의 지원입니다. 이건 단발성으로 끝나는 혜택이 아니라 한번 챙기면 생활의 숨통이 길게 트이는 혜택입니다. 먼저 교통 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도시철도나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곳이 많고 철도나 일부 열차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박물관, 공원 같은 곳에서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본 혜택 외에도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교통지원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버스나 택시 이용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전철만 무료면 됐지로 끝내지 마시고 거주지 지자체의 교통지원 사업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문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신비 감면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연계되어 이동통신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감면 폭이 크지 않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청은 대개통신사 지점, 고객센터 또는 폭지 할인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중요한 건 자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대상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은 그대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요금 지원입니다.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일정 조건에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전화상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내가 불편해서 안 했더니 지원도 없는 걸로 처리된다는 구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한 번만 신청 절차를 밟으면 그 다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3부의 끝에서는 오늘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또렷하게 잡겠습니다. 임플란트,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관리, 무료검진, 수술비 지원, 생활비 감면. 전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청해야 내 것이 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어르신이 실제로 움직이실 때 막히는 지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현실적인 순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놓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잡해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뭘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창구마다 말이 다르면 더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부에서는 실제로 움직이는 순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6가지 혜택을 어르신이 내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길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먼저 임플란트입니다. 치과에 가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 65세 이상인데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제 상태가 부분 무치하게 해당하나요? 평생 2개 적용이 남아있나요?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요? 추가 비용이 붙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시작하면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있나요? 이 질문만 던지셔도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적용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 항목과 중간 이동 가능 여부입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할인입니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 공단과 행정창구에서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이가 만 70세 전후인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렇게 말하면 담당자도 알아듣기 쉽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과 소득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고 매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로 단정하지 마시고 해마다 한 번씩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은 내가 다니는 의원이 참여기관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병원 접수해서 이 병원이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기관인가요? 참여할 수 있다면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제도는 듣기만 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참여하고 나면 오히려 규칙이 단순한 편입니다. 걷기, 자가측정, 교육 참여처럼 생활 속 행동이 포인트로 이어지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시작을 해야 적립이 됩니다. 네 번째, 결핵 무료 검진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만 65세 이상인데 결핵 무료 검진이 가능한가요? 예약이 필요한가요? 준비물이 있나요? 검사 당일 결과 확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금액보다 건강의 안전망을 하나 더 얻는 일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는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순서가 생명입니다. 수술 전에 신청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고 그 다음 보건소나 주민센터의 수술비 지원 대상 확인과 사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의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만 60세 이상이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소견을 받았는데 수술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요?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인 후 수술 가능한 기간 제한이 있나요? 이 질문은 현장에서 바로 통합니다. 여섯 번째, 교통통신에너지 지원은 지자체와 통신사와 주민센터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교통은 지자체별 제도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 어르신 교통지원 사업이 있나요?를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통신은 통신사 고객센터나 지점에서 폭지 할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감면은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여부,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신청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가셔서 교통, 에너지, 기초연금 연계 혜택을 묶어서 확인하고 그 다음 통신사에서 통신비 감면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병원과 공단에서 의료 관련 혜택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4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혜택은 흩어져 있지만 질문을 제대로 던지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대상 여부는 창구에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면서 주변 어르신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지까지 방송용 마무리 멘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이미 절반은 챙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혜택은 정보에서 시작되고 정보는 듣는 순간 내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라디오처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무엇을 먼저 하시면 좋을지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순서까지 붙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평생 2개 범위에서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 상태, 적용 가능 여부, 재료와 추가 비용 항목, 그리고 치료 시작 후 이동 제한 같은 중요한 조건이 있으니 치과 상담 때 질문을 정확히 던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할인 제도입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할인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놓치기 쉬운 혜택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돈이니 한번 확인해두면 장기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 당뇨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까운 의원에서 단순 처방이 아니라 관리 계획과 상담, 검사, 생활습관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고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포인트 제도가 연결되어 건강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구조가 열립니다. 네 번째는 보건소 결핵 무료 검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매년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문진과 흉부 검사 중심으로 조기 발견을 돕습니다. 운영과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중 경제적 부담이 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 수준까지 안내되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술 전에 사전 신청이 핵심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혜택이 끊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통통신에너지 요금 지원입니다. 전철 무료나 철도 할인 같은 기본 혜택뿐 아니라 지자체의 교통지원 사업이 따로 붙을 수 있고 통신비 감면은 통신사 복지 할인 신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가스 요금 감면 역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건 공통적으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듣고 무엇부터 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교통지원, 에너지 바우처, 요금 감면, 기초연금 연계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십시오. 둘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복지 할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병원이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와 결핵 검진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넷째, 임플란트나 무릎 수술처럼 큰 비용이 걸리는 건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순서대로 가시면 하루 이틀 안에 윤곽이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택은 나라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내 통장과 내 지갑으로 들어오려면 마지막 한 걸음은 결국 내가 걸어야 합니다. 신청을 해야 하고 질문을 해야 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내가 그냥 내고 있었구나 하고 확인하러 가신다면 오늘 시간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르신이 계시면 꼭 한마디만 전해주십시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 한 번만 확인해보자. 그 말이 어떤 집에는 병원비를 줄이고 어떤 집에는 난방비를 줄이고 어떤 집에는 삶의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6년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 혜택을 라디오처럼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게 공유하여 정보를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최대한 모아올 테니 구독해 두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